2023년 새해에도 집값은 속절없이 떨어지고 거래 절벽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토론토 부동산 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광역 토론토의 평균 거래 집값은 103만 8,668달러입니다. 1년 전 124만 2,407달러에서 무려 16.4%나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1월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치솟은 탓에 1990년대 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한 달 전보단 12,000여 달러 하락했습니다. 주택별 평균 거래 가격은 단독주택이 134만여 달러, 반단독 100만여 달러, 타운하우스 89만여 달러, 콘도는 69만여 달러입니다. 단독과 반단독 주택은 416과 905 지역에서 모두 20% 넘게 하락했고 콘도는 416 지역이 6%, 905 지역은 10% 떨어졌습니다. 거래 건수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주택 3,100채가 거래돼 12월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1년 전 동기간과 비교해선 45%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8%, 11월 49%보단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416 지역의 콘도와 타운하우스 거래가 각각 57%와 54%씩 급감했고 905 지역의 반단독도 48% 줄었습니다. 지난달 시장에 새로 나온 매물은 1년 전과 비교해 3.7% 낮았습니다. 올 상반기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협회는 하지만 최근 연방중앙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관망세였던 구매 예정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또 인구 증가와 강력한 노동시장 역시 주택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협회는 5년 고정 모기지 금리 같은 고정금리가 지난해 말보다 내려가기 시작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밴쿠버 주택시장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달 거래량은 1,022채로 1년 전보다 55%, 한 달 전과 비교해 21% 급감했으며 10년간 평균보다 43% 낮은 수준입니다. 벤치마크 가격은 111만여 달러로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해 6.6%, 12월보다 0.3% 하락했습니다. 단독주택 가격이 9% 떨어진 180만여 달러, 콘도 아파트는 72만여 달러로 1.1% 하락했고 타운하우스는 100만여 달러로 3% 떨어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버스 운전자가 남다른 기지로 소중한 4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핀치 애비뉴와 미들랜드 애비뉴 인근에서 어두운 데다 눈길에 길을 잘못 든 운전자가 유턴을 하려다 철로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차 안에는 시니어 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평소 이곳을 지나 고 열차 운행 일정을 알고 있었던 TTC 버스 기사는 이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아채고는 바로 버스에서 내려 이들에게 달려가고 차문을 열고 안전벨트를 푼 뒤 4명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이후 4분에서 5분이 지난 뒤 진입한 열차는 이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천만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열차 탑승자들은 3시간여 동안 갇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토론토 경찰이 지난주 댄포스 애비뉴에서 묻지마 공격에 숨진 전 CBC 언론인 73세 마이클 필리 사건과 관련해 43세 남성 이미지를 공개하고 과실치사 혐의로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올 3월로 예정되던 조력 존엄사법 대상 확대 시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이 아직 준비돼 있지 않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는 건데 앞서 전문가들이 유예는 필요치 않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일단 6주 동안 유예 법안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시에 각 주의 사전 검토를 위해 정신질환자 조력사 허용 기준은 미리 공개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에선 2016년 이후 조력 존엄사가 합법화됐습니다. 2021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10배 가까이 급증하며 5년 동안 31,700여 명이 조력 존엄사를 선택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지난해 11월 슬그머니 상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총기 규제 개정안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권총 규제에 이어 5발 이상의 소총과 산탄총, 장총 등을 규제 목록에 추가하는 건데 야당과 주민들이 사냥이나 농가에서 사용하는 총기류까지 제한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혼란을 야기해 유감이라며 해명하고 개정안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총기 규제 단체는 보수당과 로비 단체의 승리라며 충격이라고 전했는데 반대로 보수당은 애초 책임 있는 법안을 마련했었다면 이런 굴욕적인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권총 판매와 구매, 이전 또는 수입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우유를 첨가하는 것이 항염증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진이 폴리페놀과 아미노산 결합에 따른 항염증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폴리페놀만 첨가된 면역세포보다 아미노산과 폴리페놀이 조합된 세포가 염증과 싸우는데 2배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우유가 든 커피를 테스트한 결과에서도 굉장히 빠르긴 했지만 커피 속 폴리페놀과 우유의 단백질이 작용해 항염증 효과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단백질의 과일이나 채소를 결합하면 유익한 항염증 반응이 발생할 것이라며 고기 요리에 야채를 곁들이거나 스무디에 우유나 요거트를 첨가하면 비슷한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리페놀은 씨앗과 과일, 콩과 식물, 채소 등에 들어있는 자연 발생 화합물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 몸속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폴리페놀의 생체 흡수율이 매우 낮아 연구진은 체내 흡수를 높이기 위해 단백질과 함께 캡슐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농업 및 식품화학 저널 최근호에 게재됐습니다. 연방보건국이 가연성 기준을 위반한 헨리 한센 겨울 의류를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스리랑카와 튀르키예에서 생산된 헨리 한센 스웨터와 지퍼 달린 스웨터, 각종 후드티 등 27개의 모델 제품으로 2019년 8월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13만여 개가 팔렸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사고 신고는 없었으나 당국은 해당 제품이 의류 가연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옷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업체 대표 전화로 연락하거나 이메일 또는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교체 크레딧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 주민 10명 중 7명이 대중교통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누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1년 전과 비교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71%에 달했으며 최근 토론토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변을 살핀다는 응답도 66%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 초 토론토시가 지역사회 안전대사 20명을 고용하고 경비 50명을 임시 배치하는 등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국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대중교통 이용 시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한편 토론토 대중교통 내 사건을 보면 2022년엔 3건이었는데 올 들어 1월에만 벌써 6건에 달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와 연방 자유당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트루도 총리가 아닌 다른 대표가 캐나다를 이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엘버타주가 66%로 가장 높았고 사스카추안과 매니토바 65%,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온타리오주 역시 앞선 6월 조사 때보다 4%포인트씩 늘어 각각 57%와 52%로 나왔으며 반대로 대서양주와 퀘벡주는 트루도 총리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더 나을 것이라는 응답은 35세에서 54세가 56%로 높았고
55세 이상 51%, 18세에서 34세 50%로 나타났습니다. 각 주 수상에 대한 질문에 온 주민의 57%가 수상이 바뀌면 더 나을 것이라고 답해 이전보다 부정평가가 14%포인트나 증가했고 BC주는 40%로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퀘벡주는 긍정평가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1월 20일에서 22일 사이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온타리오주의 한인마트 갤러리아 슈퍼마켓이 오늘 토론토 미드타운에 갤러리아 익스프레스점을 새롭게 오픈합니다. 갤러리아 관계자는 미드타운에 거주하는 한인은 물론 비한인 고객의 한식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점포 개점을 준비해왔다며 바쁜 도시 생활 패턴에 맞는 간편 조리식과 함께 한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라면과 스낵, 김치, 양념장 등을 제공해 손쉽게 원스톱 구매가 가능한 K푸드 마켓을 선보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주 7일 동안 운영되며 에글링턴점에 이어 영과 셰퍼드의 놀속점 오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